안 된다는 보고서 쓰는 습관을 없애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바로 뭐라면 질병 같은 거예요. 지금 코로나 같은 겁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 그냥 뿌리치 뽑아버려야 돼. 하고 싶은 말 하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미치알미신다 강성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본 전산 이야기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뽑아놓은 종이 있죠. 자, 이 종이가 족보라는 겁니다. 족보. 뜻은 뭐 없어요. 제가 족보라고 이름을 붙여서 족보가 된 겁니다. 제가 처음에 회사 생활을, 인턴 생활을 할 때 직원이 사장하고 생각이 비슷해져야만 같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대표님께서. 대표랑 어떻게 직원이랑 생각을 똑같이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노력을 대표님께서 진짜 많이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했던 게 독서 시험이었어요. 대표님께서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2주 동안 한 권의 책을 읽어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한 달에 2권의 책을 소개를 했어요. 대표의 생각이 곧 사업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작품성 있는 건축물, 노출 콘크리트 건축물에 대한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으면 제가 책을 읽어도 노출 콘크리트에 관련된 책을 읽게 될 것이고 기사를 봐도 노출 콘크리트 건물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될 거예요. 이런 대표의 생각이 보통 책에서도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 대표님이 책을 읽으면서 어디에 밑줄을 쳤을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줄 치는 것과 우리 대표님께서 줄 쳐놓은 그 구절이 맞닥뜨려지면 10개 중에 7개 이상 정해진 그 숫자를 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금액의 돈을 줬어요. 10명이 직원이 있으면 10명이 다 넘어가면 뭐 50만 원씩만 줘도 500만 원 아닙니까? 근데 그거 다 줬어요. 왜냐면 기분 좋아서 우리 직원들이 내 마음을 이 정도 알고 있구나. 애 좋아서 이제 다 이게 주고 우리는 그 50만 원, 100만 원 이거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의 성향과 대표님이 생각하는 그 마인드나 이런 것들을 너무 오랫동안 지켜봐 왔던 분이셔가지고 책을 다 안 읽었어요. 넘기면서 이거 우리 대표님이 딱 좋아하는 구절이다. 줄 긋고 해가지고 그 줄 긋어놓은 거를 이런 식으로 뽑아 놓는단 말이에요. 10개, 20개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한 100개씩 이렇게 족보를 만든 거예요. 그 기간이 저도 1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대표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지금 대표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직원으로서의 태도나 어떤 직원이 됐으면 한다는 그런 방향성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직원들 보고 이걸 하자 그랬어요.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지를 조금 전달해주고 싶어서 이제 하자 그랬는데 지금도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책 읽을 시간 어딨냐. 돈 안 줘도 되니까 하는 일만 열심히 하자. 아쉽습니다. 언젠가는 꼭 할 거예요. 일본 전산 이야기라는 책도 대표님께서 정말 좋아하던 책이어가지고 시험 치려고 문제를 이렇게 족보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제가 1등 했거든요. 너무 이게 와닿는 것도 많았고 이 책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앉아서 책 읽어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130가지의 구절 중에 이건 참 좋았었던 것 같고 이건 내가 항상 해오던 거였다라는 걸 체크를 해서 그에 대해서 읽어드리고 예제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어떻게 내가 이걸 적용시켰는지. 나가모리 사장이 일본 전산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 대표님이십니다. 일본의 최대 불황기에 10배 성장을 하셔가지고 각각 손대는 분야마다 세계 1위를 차지를 해가지고 신화가 된 회사예요. 1973년에 4명에서 3병짜리 시골 창고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계열사가 140개, 직원이 13만 명이 그리고 매출이 8조 원이 넘는 막강한 회사로 이제 성장을 시킨 나가모리 사장이 이게 면접 시험도 굉장히 우습게 봤어요. 신입사원들을 뽑는다고 제일 처음에 시험 본 게 뭐냐면 밥 빨리 먹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화장실 청소 잘하는 사람, 큰 소리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열심히 한다. 화장실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청소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바닥부터 닦고 천장 닦으면 나중에 천장 닦을 때 물 또 다 떨어지잖아요. 천장부터 닦고 변기 닦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청소를 하게 되잖아요. 청소 잘하는 사람은 과정을 체크를 잘한다는 거예요. 일을 한 개 던져도 순서를 배열을 해서 착착착착 일을 잘 치고 나간다는 의미에서 화장실 청소를 시켰답니다. 책 저자도 적어놨네요. 얼토당토 안 하는 입사 시험이랍니다. 희한하죠? 지금 어떻습니까? 스펙 다 찾고 하죠. 근데 우리 회사도 막 스펙 잘 안 보거든요. 이 영향이 있어요. 저도. 정말 강한 기업은 위기에 더욱 강해진답니다. 그 위기 속에도 답을 찾으려고 하면 답은 무조건 있다라는 뜻의 내용들이었어요. 앓는 소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죠. 힘들다고 자꾸 앓고만 있으면 이끌어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어설픈 정신 상태의 인류보다 하겠다 하는 삼류가 낫다 이 말입니다.
어설픈 정신상태의 인류. 그러니까 정신상태는 쓰고 빠지는데 능력이 좋은 거예요. 능력 좋은 사람보다는 정신머리가 바짝 든 조금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낫다는 겁니다. 저는 무조건 이 말에 동감을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능력 좋다고 지 능력 믿고 헐레벌레 하는 애들보다 어디 숙하긴 해도 이걸 내가 해보겠다, 이겨내보겠다, 그런 사람이 좋은 거예요. 노가다가 또 그런 거죠. 기술이 조금 없어도 끝까지 해내겠다 하는 사람들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안 된다는 보고서 쓰는 습관을 없애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정주영 회장님도 그런 말 했죠. 안 되는 게 어딨어, 해보긴 해봤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 스스로 판단해 안 되고 힘들 것 같다는 내용이 머릿속에 지배를 하게 될 때는 안 되는 이유에서 막 써요. 이게 왜 안 되냐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이래서 안 돼요. 결론은 이 프로젝트는 힘듭니다. 보고서를 쓸 때는 될 수 있는 방법을 써가지고 찾아가야 되는데 자기 머릿속으로나 입 밖으로 안 된다라는 말을 주장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논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안 돼도 힘들 것 같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쓸데없는 감정 소모가 없어져요. 안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럼 계속 되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불황은 어디까지나 핑계일 뿐이다. 지금 건설업 불황이라고 하죠. 기성세대들이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기성세대들이 왜 불황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이 똑같은 이 공사하면 1억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런 똑같은 공사하면 3천만 원 남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이거 지었을 때 옛날엔 1억 버는데 지금 3천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안 된다 이 얘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 이제 일 없네 이런 얘기가 입 밖에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세대 우리 차세대는 이거를 지어가지고 1억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지으면 3천만 원이 우리 법칙인 거예요. 우리는 1,000만 원짜리 남는 것도 해요. 500만 원 남아도 합니다. 그럼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일이 와 없습니까? 일이 있지. 안 할래 해서 그렇지. 똑똑하고 머리가 좋다기보다 지독하기만큼 우직하고 끈질긴 사람이어야 한다. 나가모리 시게노의 사장님이 머리가 좋다기보다는 진짜 지독하답니다. 끝까지 한답니다. 막 업다운 이런 것도 없대요.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 일본 전산의 모토. 1번 즉시 한다. 2번 반드시 한다. 3번 될 때까지 한다. 이게 모토입니다. 회사의 모토. 멋지지 않습니까? 즉시 한다는 말에 제가 공감을 많이 하는 거는 얘기 나왔을 때 바로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까먹어요. 즉시 바로 해야 되는 말 딱 떨어지면 바로 해야 되는. 일본 전산을 강하게 만드는 3대 정신. 자, 1번 핵심 가치, 정열, 열의, 신념. 그리고 2번 행동 강력, 지적 하드워킹. 지적 하드워킹이 뭐냐면은 반드시 만족스러운 결과를 스스로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하드워킹. 그렇게 일을 하자. 행동 지침은 아까 말했던 거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 이렇게 회사를 이끌어 갔답니다. 남들이 두 손 들고 떠날 때까지 끝까지 버티면 못 해낼 것도 없다. 모두가 포기하게 된다면 우리밖에 남는 사람이 없게 될 것 아닌가. 그게 바로 부전승이다. 그제 말 잘못했네요. 버티면 이긴다 이게 아니고 부전승이었네. 세상의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해결책이 존재한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 없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진짜 죽을 때까지 막 이마에 숨이 끌떡끌떡 넘어가가 이마에 숨이 차가 딱 죽을락 하는데 뭘 살려주더라 하더라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해결책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분명히 해결책이 있을 겁니다. 광성하우스 카페 매출 3분의 1 토막 났어요. 직원들 출근 다 시킵니다. 문 맨날 엽니다. 막 조금 빨리 분명히 해결책이 있을 겁니다. 밑바닥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모든 일을 잘할 수가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캐드 잘 쳐요. 근데 다른 일 시키면 다른 일은 못 하는 거야. 캐드를 못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본에 엄청 충실하고 청소 열심히 하고 캐드를 가르쳤어. 캐드를 배우는데도 너무 열심히 배우는 거야. 우리 회사 아닙니다. 승진해가지고 지금 그 자리를 한 개 하고 있는데 그게 대단한 거죠. 완전 밑바닥 일에 대해서 충실할 줄 알아야 모든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밑바닥 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밑바닥 열심히 합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2배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일을 하는 거 그게 2배의 법칙인 거예요. 나가모리 시게노부 같은 경우에는 납기일 동안 일주일 더 빨리 생산을 해냈답니다. 이 일주일 빨리 생산해내기 위해서 2배 열심히 일을 했고 일주일 빨리 생산해낸 후에는 AS를 받답니다. 그러니까 하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 써는 걸로, 양파 써는 걸로 예를 들어볼게요. 양파를 내가 못 쓰는 거야. 따다다다다 있어야 되는데 딱 손 잘릴까 봐 이러면서 딱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옆에 친구를 보니까 따다다다다다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따라잡고 싶은 거야. 나 잘하고 싶은 거야. 친구가 4시간 일하면 8시간 일하면 2배 하는 거 아닙니까? 딱 2배만 하면 돼. 4시간만 하면은 좋겠죠 나도. 근데 내가 능력이 안 돼. 가면 능력이 안 돼. 2배 일해라 이거예요. 친구는 4시간 만에 끝냈지만 난 8시간 만이라도 끝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시간 만에 쓰는 거예요. 원래 시간이 줄었네. 그러면 이제 절반의 법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에겐 4시간이나 소중한 시간이 더 있잖아. 이 4시간 동안 양파가 개수가 이게 맞는지, 이쁘게 썰어졌는지, 잘 썰렸는지 한번 보고 누그러졌네? 조금 더 썰어가지고 넣고 4시간 동안 탁탁 썰어내는 이 친구의 양파의 퀄리티와 내 양파의 퀄리티는 아예 틀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못 했기 때문에. 입주 청소할 때 그랬어요. 전문가들은 입주 청소 들어가면은 막 8시간, 9시간 만에 끝내고 나오는 거예요. 내는 잘 못 해가지고 진짜 밤새면서 일한 적 엄청 많아요. 그때 2배의 법칙을 제가 많이 활용을 했어요. 경비실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러니까 똑같지만 더 깨끗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얻게 되는 거예요. 2배의 법칙을 이용해서 절반으로 시간을 줄인 후에 나머지 시간을 엄청 효과 있게 쓰는 거.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2배 이상 일하면 기회도 2배 이상 늘어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쉬운 것만 찾는 놈은 성공할 수 없다. 쉬운 일은 재미도 없습니다. 빡빡하게 막 할 수 있나 없나, 되겠나 안 되겠나 막 이리 따지고 할 수 있는 일이 해내면은 재밌습니다. 워크숍을 하건 회의를 할 때 항상 취할 것과 버릴 것이 있었답니다. 버릴 것 또 나오네. 안 된다는 사고의 패턴 버려야 됩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의 패턴은 무조건 버려야 돼요. 취할 것, 되는 방법을 찾아서 전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이 기능은 갖추고 있어야 돼요. 기회란 현재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언가를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와중에 찾아오는 게 기회랍니다. 감이 나무에 떨어질 동안 이게 가만히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온다. 생각지도 못하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되네, 이거 안 되네, 저거 안 되네,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근데 다른 게 뻥 터지는 거야. 계속 뭔가 움직이다가 뜻밖의 찾아오는 게 기회예요. 3Q, 6B라고 있는데 3Q에 대해서는 좋은 직원, 좋은 회사, 좋은 제품을 생각을 많이 했고, 6B 아예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되는 직원 마인드라는 거죠. 정리, 항상 반듯하게 정리된 일터. 정돈, 항상 모든 것이 사용하기 편하게 놓여있는 일터. 이게 뭐냐면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정돈이 잘 되어 있으면 허송세월을 안 보내요. 뭐냐면 컴퓨터 치다가 예를 들어 화이트가 필요하다. 화이트! 그 위치에 손 뻗으면 화이트가 있는 거야. 스태플러! 쫙 스태플러 찍고 정리 정돈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 스태플러! 스태플러 어디 갔지? 야, 스태플러 어디 있노? 어디 갔노? 찾는다고 시간 다 보내본다. 청결, 단정, 예의, 소양, 소양 좋지. 또 좋아하는 말 나왔네요. 큰일 났다. 이 책은 완전 내 책이네 그냥.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진짜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이 기본이 돼야 돼요. 자금운용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내년에 1년치의 계획을 다 잡아버려요. 자금 계획을. 물론 틀리겠죠. 거기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측정을 하면 관리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면 개선이 돼요. 대범해지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준비해야 되고, 꼼꼼하게 준비했다면 대범해질 필요가 있다. 만족하는 소리를 지가 듣고 있으면 당당해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인 거죠. 우중을 듣게 되면 자신을 질책하면서 발전적 반발심을 가지고 일에 더 덤벼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클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욕 들었다고 또 난리네 하면서 모자 던지보고 그러면 안 돼. 좀 뭐라 했어요. 제가 좀 소홀했네, 잘못했습니다 하고, 저 분명히 나한테 고맙다는 소리 할 게다 안 봐라. 긍정적으로 반발심을 일으켜가지고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돼야 진짜 클 수 있는 사람이다. 호통 경영의 핵심, 혼이 남은 사람이 더욱 성공한다는 풍토를 보여준다. 좋은 점을 찾은 후에 혼을 내야 된답니다. 상대에 따라서 혼내는 방식을 달리 해야 된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와 관련된 인재들을 중심으로 혼을 내야 된대요. 성과가 있는 사람한테 혼을 내야 알아듣지, 성과 없는 사람한테 호통을 쳐봤자 더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잘하는 사람 불러와가지고 이거는 잘못됐다, 다음부터 이거 절대 하지 마라, 근데 이건 진짜 잘했다 한마디 해주면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이리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만 보니까는 혼을 내고 같이 울기도 안 돼. 희한하죠. 혼내는 방식을 달리 한답니다. 나거모리 사장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는 호통치지 않는다. 당연한 일을 실수하거나 작은 일에 소홀했을 때만 혼을 낸답니다. 이게 기본에 충실한다는 거죠. 나가모리 사장의 마인드 자체가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게 마음속에 항상 있었다고 합니다. 책임진다는 것은 자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반드시 마지막까지 만회를 시킨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일어난 실수에 대해서 어떤 일로든 만회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3인용짜리 정화조를 시켜야 되는데 실수해가지고 100인용짜리 시켜가지고 돈을 10배나 더 주고 큰일 났다 이래야 보통 끝나는데, 정화조 40만원짜리 400만원 샀으니까 이걸 어떻게 마련해주지, 어떻게 방법을 찾아주지, 인력 대신 내가 이렇게 일을 해볼까, 또는 전기 일을 내가 직접 해볼까, 대표가 이 현장에서 300만원을 안 쓰게끔 내가 어떻게 하면 안 쓸까, 이렇게 막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만회를 내가 책임진다는, 그렇게 책임진다는 거예요. 한 번 정복하지 않은 실패는 또다시 엄습하게 되어 있답니다. 내가 이거 엄청나게 힘들어가지고 실패를 한번 했어. 근데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포기를 한다면 다음에 또 똑같은 문제를 또 포기한다는 얘기야. 실패하지 말고 무조건 이겨내라 이 말이지. 사장이나 상사는 조직에 활력을 주는 매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일본에서 실험을 했나 뭐 미국에서 실험을 했나 실험을 했는데, 이것만 막 살게끔 조성을 해놓은 수족관이 있고, 이거와 매기를 풀어놓아가지고 같이 살리게 한 수족관이 있었대. 똑같은 조건인데 수명이 매기가 있던 곳이 훨씬 애들이 팔팔하고 좋았답니다. 왜 그러냐, 잉어가 매기한테 걸리면 잡아먹히니까 필사적으로 막 수영치고, 잉어들이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움직이다 보니까 수명이 훨씬 더 길어지고, 직원들 일 무조건 하게끔 막 쪼아붙이라 이게 아니고, 매기가 돼가지고 이쪽도 찌르고 저쪽도 찔러보고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 경영자, 관리자, 직원들 스스로가 때로는 잉어가 되고 때로는 매기가 되어 서로의 현재에 대한 자극을 제공해야 된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남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사장님 뭐 다른 시공사에 왔는데 이거 못 한대요. 아, 그런 건 해야지. 무조건 해야지. 남들이 못하는 건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야. 직원들이 종이를 팡팡 쓰고 버린다 이거야. 봤을 때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는 건 절대 하지 말라는 거야. 내는 똑똑한 사람이 앞장서서 모두를 이끌고 가는 것보다 직원 전체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 발짝씩 일이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자면, 돈 내가 번다고 우리 회사에서 번다고 내가 다 챙겨가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랑 갈라쓰면서 천천히 한 발자씩 올라가면 우리는 더 끈끈해지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백보전진보다 100사람 모두가 한 발짝씩 계속 걸어가는 게 강한 기업의 요건이다. 비즈니스 정글에 속한 사람들을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눈답니다. 자, 첫 번째, 스스로 불을 지필 줄 아는 사람. 두 번째, 자기 스스로 알아서 불 태우지는 못하지만 주변에서 막 타오르면 같이 엉겨붙어서 같이 탈 수 있는 사람. 세 번째, 아무리 해도 불이 타지 않는 사람. 지 스스로 막 불이 타갖고 하는 아들이 있고, 옆에서 열정적으로 뭔가 몰입해가 하면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같이 옆에서 팍 야 나도 해줄게, 도와줄게. 그리고 내가 팍 하든 말든 지 일 아니라고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있는 사람. 2번이 많아야 좋대요. 스스로 불 탈 줄 아는 사람은 사실 많이 없대요. 만약에 불도 아예 안 타는 사람들이 현장을 맡겨놨다, 아나무인입니다. 그래도 뭐 스스로 불 탈 줄 아는 사람이 되겠죠. 소장쯤 거기서 이제 서버하는 차장, 과장들은 소장이 열심히 하고 있으면 소장님 제가 할게요, 소장님 딴 거 해서 어려운 거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경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무리 해도 불타지 않는 사람들은 능력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능력이 좀 있어서 회사 차원에서는 불이 안 타도 버릴 수는 없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자, 열정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이 있대요. 1번, 안 된다고 말하는 자한테 체면을 걸어라. 2번, 자신에게 엄격하고 혹독해라. 3번, 즉각 반응해서 결과물을 내라. 4번, 내 스스로가 불씨가 되어라. 5번, 더 까다로운 길에 도전해라. 자, 6번, 불꽃을 시들게 하는 사람과는 절대적으로 멀리해라. 내가 열심히 타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옆에서 찬물 빡빡 던지는 거야. 집에 가라 해야 되는 겁니다. 집에 가라.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의욕과 하겠다는 자신감, 움직이는 실천력만 있으면 무언가를 바꾼다. 일본 전산에 쓸모없는 사람, 이거는 80년대 90년대 아닐 겁니까? 그때는 일할 사람이 무진장 많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대입하면 조금 안 맞는 게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지금 경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쓸모없는 없다 해가지고 가라 하면 누구 하겠는데? 누가 하겠대 그 일을. 일본 전산에 쓸모없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렇게 정해가지고 일을 했대요. 변명만 하고 혼을 내는 진의, 진짜 이유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 변명만 드러내놓고 내가 혼내는데 혼내는 이유에 대해서 진짜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혼을 내도 진보적 반발심을 가지지 않고 태어난 사람. 내가 열심히 해, 뭐라 해 막 했는데 자기 스스로 반발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혼을 나도 태어나게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태어난 사람, 힘이 쓸모없는 사람이랍니다.
다른 사람이 혼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 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관심한 사람은 필요 없다. 다른 사람을 나무랄 줄 모르는 사람, 혼을 내더라도 이 사람이 진보적 반발심을 가지게끔 동기 유발을 해줄 수 있게끔 뭐라는 사람이 필요 있는 거지, 호마 쉐리 혼만 내는 사람 필요 없다. 개인적인 사생활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도 필요 없다. 좀 이거는 의아스러운데, 나가모리 시게노부 회장님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도 터내가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대. 우리 직원들끼리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래. 그게 쓸모없다. 회사를 떠나야 될 직원도 있어. 나눠놨네. 멋집니다. 지혜를 내지 않는 직원, 머리 쓰지 않는 사람, 지시 받은 것만 하는 사람, 처음부터 다른 사람 힘에 의존하는 직원, 곧바로 책임 전가부터 하는 직원. 제가 안 그랬고요. 이건 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건축주가요. 책임 전가하는 사람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 카페 같은 경우에는 커피가 왜 이렇게 쏟아나는데 왜 이거 안 닦았냐. 손님이 방금 막 나가죠. 하필 그런 거면 방금 다 그랬대. 내가 가서 뭘 하려고 하면 방금 이거 왜 방금 떨어졌다면서.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준비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 말이 먼저 나와야지. 내가 건의를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직원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혈기왕성하지 않은 사람, 옛날에 있는 직원, 병등당 마냥 이렇게. 저도 싫어요. 자주 불평 불만을 말하는 직원. 불평 불만을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는데 자주 불평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전파시킵니다. 자주 쉬고 자주 눕는 사람, 자주 쉬고 자주 아픈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항상 오래 못 버티더라고. 지금 우리 회사는 2년 되면 이 정도 있으니까 작을 수는 있지만, 제가 현장에 나가게 되면 50명씩, 많게는 100명씩,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가다 하고 있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이거 얘기는 좀 합시다. 꼭 잘못해가지고 백수 되면 노가다 하러 가야지 이런 얘기 하거든요. 노가다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죠. 쉽게 얘기해도 됩니다. 일 못하는 사람이 와도 할 일은 있어요. 근데 노가다라고 다 똑같은 노가다인 줄 알고 정신머리가 안 된 노가다제들 많아요. 술 퍼먹고 앉아있고 오늘 출근해야 되는데 막 째쁘고, 그 벌레죠 벌레. 사회 좀 먹는 벌레입니다. 그거는 노가다에서도 안 받아줘요. 노가다에서 순전히 시스템이 있고 원리가 있고 규칙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등용문으로 들어서는 직원들의 7가지 조건.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는 직원, 일에 대한 정열, 열의, 집념을 기복 없이 가지는 직원. 잠시 바짝했다고 제가 열정 있는 사람이 됩니까? 잠시 바짝했다고 집념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과하지는 않더라도 꾸준하게 쭉 그 느낌 그대로 우직하게 막 끈질기게 일이 쭉 가는 사람들이 집념이 있고 열의가 있고 정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비용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직원. 망치가 한 10개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날따라 오늘 내가 망치를 안 들고 온 거야. 그럼 망치를 또 사야 돼. 그 비용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내일 망치질을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망치를 챙겨가야지. 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지는 직원. 지적받기 전에 할 수 있는 직원. 좋죠. 이런 사람, 능동적인 사람 좋습니다. 지적받기 전에 할 수 있는 사람 아주 좋죠. 꼼꼼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 당장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 행동으로 잘 옮기는 사람 있죠. 이명박.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명박 이분은 아예 모르는 일을 시켜도 바로 했대. 아무것도 자동차 정비해 그러면 생뚱맞잖아. 지금 이거랑 똑같아. 우리 편집자한테 야 이거 도면 쳐. 똑같은 거야. 근데 한다는 거야. 어떻게든. 그게 당장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미래의 나는 지금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끊임없이 추구하느냐에 좌우된다. 지금 현재에 끊임없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미래가 바뀐다. 그런 리더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요.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몹쓸 것은 하다가 흐지부지하게 그만두는 거랍니다. 이거 하다가 포기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해. 야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유튜브도 지금까지 안 팔니까.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도 이게 유튜브 합니다 저는. 왜?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그만둬봐요. 이 무슨 우사체갑입니까? 하다가 그만두는 건 하면 안 되죠. 기부도 마찬가지예요. 기부를 얼마씩 하다가 돈이 지금 없다고 그만둘 것 같으면 애초에 그 기부를 하지 말아야지. 지금 당장 돈 100만원, 200만원 할 수 있어도 기부 금액을 완전 낮춰가지고 10만원씩 10년 가는 게 낫지. 오늘 이렇게 해서 일본 전산 이야기라는 책에 대한 족보를 한번 싹 읽어드렸는데요. 이 족보를 받고 싶은 분들은 이메일 또 적어주세요. 이 족보도 그대로 드릴게요. 책 한 권에 있는 엑기스만 뽑아놓은 거예요. 경영 스타일이나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